네, 이번 시간에는 이 논문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cle format 해가지고 article에는 이제 abstract, introduction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제 그 논문 한 편을 가지고 실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논문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닉 버커의 그 DNA 시퀀싱을 통해서 닉 버커를 진단하고 그 닉 버커의 그 치료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스토리를 학술 논문으로 출판된 것으로 지금 실례로 보고 있습니다. 맨 위에 제목이 있죠. Making a definitive diagnosis. 다이고노시스는 여기 그노스라는 거는 이제 그 안다, 노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것을 이제 다이아고노시스라고 합니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거, 진단, 다이아고노시스. 근데 이제 definitive 하다는 얘기는 이제 명확하게 진단했다 그런 뜻이겠죠. Making a definitive diagnosis. 다이아고노시스하고 이제 유사한 말로 프로그노시스라는 게 있어요. PRO 그노시스, 프로그노시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프로그노시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노시스. 프로그노시스. 뭐 예측, 예지, 예후 이렇게 나오죠. 이게 프로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노시스. 아까 이제 보는 거 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일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지 또는 뭐 예측 이런 건데 의학적으로는 이걸 예후라고 합니다. 어떤 진단을 치료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이 환자가 앞으로 뭐 얼마만큼 오래끔 살 건지 아니면 병이 잘 나을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예후를 이제 보는 거 그것을 이제 프로그노시스라고 그러죠. good prognosis 그러면 질병이 잘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노시스가 있고 다이아고노시스가 있어요. 다이아고노시스는 현재의 질병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고 프로그노시스는 이제 앞으로의 질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떤 아주 명확한 진단을 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것인데 콜론 어떤 거였냐면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successful clinical application of whole exome sequencing in a child with intractable inflammatory bowel disease. 어떤 child가 있었는데 이 소년은 intractable inflammatory bowel disease예요. inflammatory bowel disease는 염증성 대장 질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intractable이 뭘까요? intractable 처리하기가 어려운 병이 난치성이다 이거죠. 난치성 치료가 아주 곤란한 그런 염증성 대장 질환을 갖고 있는 어린이 차일드에 대해서 whole exome sequencing이라는 DNA 시퀀싱 기술 중에 하나인데 whole exome sequencing이라는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그걸 임상적으로 적용했다는 거죠.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성공적이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 이 whole exome sequencing을 함으로 인해서 이 어린이의 이런 염증성 난치성 질환이었는데 이거 질병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케이스를 이제 리포트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엘리자베스 A. 워디, PhD, 알란 N. 메이어, MD, PhD. 이 사람은 의사면서 MD면서 메디컬 닥터이면서 PhD, 의학 박사네요. 그리고 그랜트 D. 사이버슨, 이 사람은 그냥 PhD는 아니고 MD, 메디컬 닥터고요. BSc, Bachelor of Science, 학사학위만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베네덱타 B. 보나시, 이 사람은 Master of Science, 석사입니다, 석사. 이렇게 이제 학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위를 이렇게 옆에다가, 뒤에다 이렇게 써주는 아주 특이한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저자들이에요. 여러 사람의 저자들이죠. 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제1저자,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제2저자, 세 번째 사람은 제3저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저자 한 명 있고,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이 논문에 대한 아주 가장 컨트리뷰션이 많은 사람, 이 논문에 대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만들었다든지 이 논문을 또 쓰기도 하고, 이 논문에 대해서 가장 컨트리뷰션이 높은 사람을 제1저자로 합니다. 통상 제일 마지막 저자는 이제 교신 저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논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 이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디자인했거나 이 연구를 하여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맨 뒤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이름 다음에 이 위첨자가 돼 있죠. 1,2, 어떤 사람은 2,3, 어떤 사람은 그냥 2. 다 뭔가 하나씩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은 1부터 3까지 갖고 있고, 이 사람은 1부터 3, 6까지 있네요. 자, 이게 뭔지는 이 논문에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from the, 이 사람들이 어디 소속이냐는 건데요. 1번인 위에 첨자가 1번인 사람들은 Human and Molecular Genetics Center, 이런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 및 이 분자 유전학 센터, 여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2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소아과죠. 소아과. The Medical College, 위스콘신 메디컬 칼리지의 미러키에 있는, 미러키라는 이제 위스콘신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미러키 브루어스라는 그 야구팀, 프로야구팀도 있죠. 가만 있어봐. 미러키 브루어스가 그 박병호가 이번에 간 데가 미러키 브루어스 아닌가요? 잠깐만 써봅시다. 박병호. 미네소타 트윈스요. 쏘리. 옆에 동네입니다. 미네소타로 간대요. 미러키가 아니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3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Children's Hospital of Wisconsin, 위스콘신에 있는 또 다른 병원 소속이고,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이제 위스콘신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일을 했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엘리자베스 A. 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1번 소속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신 저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 저자 리스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뒤에 있는 디마크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제1저자이면서 동시에 교신 저자예요. 교신 저자, 책임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 논문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그 사람 이메일을 드렸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신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교신 저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소가 저자들에 대한 그 소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upplementary material이 있다. 이런 얘기고. The first two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그러니까 제1저자와 제2저자는 여기 이제 엘리자베스 A. 워디랑 알란 메이어, 이 두 사람은 물론 엘리자베스 워디가
1저자고 이 사람이 2저자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이 두 사람은 둘 다 공동 제1저자다. 두 사람의 그 공헌도가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느 한 사람이 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두 사람이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가능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경중을 따질 수 없고 순서를 따질 수가 없다. 두 사람은 공동 제1저자다. 제1, 제2가 아니라 공동 제1저자다 이거죠. 당연히 이제 그랜트 사이버스는 제2저자가 아니라 제3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2등부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1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두 명이 제1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2010년 8월 12일 날 이제 서미트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투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저널은 Genetics in Medicine이라는 저널인데 이 저널입니다. 이게 Genetics in Medicine이라는 저널에 이 저자들이 논문을 써서 투고한 날짜가 2010년 8월 12일이에요. 그리고 Accepted for Publication 이제 그 게재 출판을 이제 그 수락한 출판 허가를 받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수락된 그 날짜는 이제 11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8월부터 한 석 달 정도 석 달하고 한 열흘 한 100일 정도 걸렸네요.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게 최종 이 출판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그 100일 동안 뭘 했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피어 리뷰를 거친 거예요. 피어 리뷰를.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 논문을 이 분야에 있는 이 제네틱스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이 소화 질환에 또는 인플라메토리 바울 디지즈 대장 질환 이런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이 논문을 두세 명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다 읽어보고 뭐 코멘트를 했겠죠. 뭐 이건 좀 이상하다, 저건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좀 이건 좀 잘못 쓴 것 같다든지, 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근데 뭐 이거는 출판하기에는 괜찮은 논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코멘트를 받아서 이 저자들한테 다시 보내고 그 저자들이 그거를 다시 보고 수정할 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리바이스드라고 해가지고 수정 논문을 제출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심사위원들 똑같은 심사위원들한테 다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오케이 했는 동안 그게 10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이 제네틱스 앤 메디슨의 편집자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 채택한 날짜가 100일 후에 걸렸고 실제로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인쇄가 돼가지고 인쇄가 되기 전이네. 그 printed, published online ahead of print.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되려면 또 식자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이 책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 전에 그냥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다가 이 논문을 띄워놓은 것은 그 한 달이 좀 덜 지나가지고 12월 17일에 이 논문이 이제 인터넷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걸려서 투고한 지 넉 달 만에 이제 이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연구가 다 끝나서 논문을 써서 투고했는데 넉 달 이후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사실 넉 달 정도 걸렸으면은 아주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비교적 뭐 짧은 시간 내에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이 출판이 돼서 책으로 출판이 나온 거는 요 밑에 써 있는 날짜예요. 2011년 3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봄이죠. 12월 달에 인터넷에 떠 있는데 실제로 책자로 나온 거는 그것도 또 석 달이 지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책으로 나올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Genetics in Medicine이라는 이 잡지는 이제 볼륨 13 넘버 3인데 볼륨이라는 거는 이제 권이에요. 권. 책이 한 권, 두 권 이렇게 이제 보통 볼륨은 이제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나옵니다. 볼륨이 해마다 이제 볼륨 하나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는 아마도 이게 3월이잖아요. 3월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월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넘버 1, 2월 달에 넘버 2, 3월 달에 넘버 3.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12번의 이슈, 그건 이제 호라고 그러는데, 호, 이슈. 우리말로 하면 ISSUE, 이슈라고 그러는데, 그, 호가 이제 매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개가 모이면 한 볼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그런 저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제네틱스 메디슨 볼륨 13 넘버 3 이를 찾아가면 거기에 이제 페이지 번호가 255페이지죠. 255페이지에 가면 이 논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인터넷에서. 자, 구글에 가서 Genetics in Medicine. 자, Genetics in Medicine 이런 잡지가 뜨네요. 자, 이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current issue라고 써 있죠. current issue. 이걸 클릭해 보면 최신호가 뭐냐? 최신호라는 뜻인데, 최신호는 볼륨 18이에요. 볼륨 18에 2월 달이니까 이슈가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월간지인 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13을 찾는 거잖아요. 13에 이슈 3에 255페이지인데, 그 지나간 건 어디 있냐? 이건 이제 현재 그 최신호고 2016년 2월 달에 나온 거고, 지나간 건 여기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죠. 이 아카이브를 눌러서 찾습니다. 아카이브. 아카이브라는 것이 이제 모아놨다는 뜻이에요. 모아서 저장해 놓은 거. 창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2013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2011년. 2011년에 이게 2011년에 이제 볼륨 13이고 넘버 3였어요. 넘버 3 여기 페이지가 177에서 271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255죠. 이렇게 하나씩 찾아 들어가 보면 페이지 255예요. 190, 194, 255예요. 255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드디어 그 255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앱스트랙트나 풀텍스트 클릭을 하면 이 논문을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잠깐 왔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포즈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그 논문을 이렇게 쭉 우리가 초록, 그다음에 다 논문 읽어볼 수 있죠. 그림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그 HTML 형식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여기 materials and methods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하여튼 있죠. 그림도 있고 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찾아오려면 여러분들이 위에 이 URL만 알면 찾아올 수 있겠죠, 그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nature.com 안에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저 URL이 이제 뭐 변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만약에 이 저널이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URL을
당장은 큰 문제 없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다 또 유연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도 보면 이 논문을 유니크하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억세션 넘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01097 뭐 이렇게 돼 있는 이거만 알면 결국은 이제 이 논문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dx.dy.org 슬래시 한 다음에 좀 전에 복사한 걸 갖다 붙이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뀌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똑같은 사이트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 암호 같은 이 번호를 가지고 좀 전에 말한 dx.doy.org에 가면 거기서는 이거를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등록되어 있는 이 어드레스로 변환을 시켜서 보내줍니다. 이런 식의 서비스가 이제 DOI예요. 우리가 여기 프레이즈에도 보면은 밑에 부분에 DOI가 써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DOI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DOI가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또 로딩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네요. 좀 전에 얘기한 DOI입니다. DOI가 그리고 이 논문에도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형식은 이렇게 이제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봤던 웹사이트에서 봤던 거는 이제 소위 HTML 형식인데, 그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여기 여러분이 다운로드 PDF라는 게 여기 있는데요. 요거를 다운로드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형식의 파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 이제 DOI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똑같은 DOI가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 논문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논문의 구성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초록입니다. 초록. 초록은 이제 논문의 제목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한 문장으로서 그 논문에서 뭐를 발견했는지, 그 논문에서 논문의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제목이라고 한다면, 요 초록 abstract라는 거는 abstract, 그 논문에 있는 전체 내용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축약. 짤막하게 축약했어요. 아주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여러 문장으로. 특히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왜, purpose, 이런 연구 왜 했는지, 그 다음에 method,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떤 결과를 얻어졌으며, 그래서 얻어진 그 결론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리고 각각 여기는 이제 4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목적에 대한 것이 한두 문장, 그 다음에 방법이 또 한 문장 내진 두 문장,
이런 식으로 이제 리절트도 몇 문장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결어도 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 논문을 쓴 이 논문의 주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제목을 딱 보면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구나, 여기 뭐가 있겠구나, 이게 궁금증이 딱 생기게 하죠. 그리고 이제 초록을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초록을 읽어보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사용한 방법론, 그 다음에 결론 이런 것이 아주 핵심 결과가 딱 보이기 때문에 이거만 보면 내가 이거 나머지 논문을 다 읽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될지, 아니면 이건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써야 하는 게 초록입니다. 초록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키워드가 나오죠. 여기 Genomics, Personalized Medicine, Clinical Immunodeficiency. 이게 이제 이 논문에 있는 핵심 주제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어로 이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이 논문을 했던 키워드, 핵심 워드들이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인트로덕션이라는 말이 안 써 있는데 서론이 시작합니다. 서론이 이제 쭉 나오고 서론은 이제 결국 왜 이런 연구를 하게 했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그 논문에 대한 이제 어떤 서론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materials and methods. 이것은 이제 내가 이 연구에 사용한 재료는 무엇이고, materials.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을 썼는지, 그런 이제 실험 방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리절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리절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이 나오죠. 디스커션은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하는 이 리절트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이제 제한적인 의미도 있고,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어떻게 더 심화해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한 연구 결과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토의를 하는 거예요. 토의를 하고 논문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기 전에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을 표현합니다. 이 감사의 글은 주로 내 연구를 하는데 뭐 특별히 나를 도와준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서치 펀드를 누가 댔느냐 이거죠. 이 연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연구비를 지원한 사람, 또 뭐 샘플을 나한테 제공해준 사람이라든지, 또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 사람들, 또 뭐 실제 이 저자는 아니지만 내 논문을 다 나중에 읽어보고 여기 조금 뭐 이렇게 코멘트가 여기 좀 이런 부분도 좀 보강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 서포트를 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감사의 그 표시가 여기 이제 나오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레퍼런스라는 게 나와요. 레퍼런스. 내가 인용한 논문들이죠. 이미 이 논문보다 먼저 퍼블리시되어 있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내가 어떤 논문들을 읽어보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내 논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번호가 쭉 있죠. 1번부터 20몇 분까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논문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논문의 구조를 이제 살펴봤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초록과 그 인트로덕션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